첫째, 나이 먹는 걸 즐기세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세상에 수놓습니다. 여름을 거쳐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변하고 결국엔 바람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가을의 낙엽의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가을의 단풍도 넋이 나갈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봄의 꽃 구경을 즐기듯 단풍 구경도 즐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젊을 때는 그때의 풋풋함이 있고 나이를 먹으면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피부도 매끈하고 얼굴도 예쁩니다. 10대 후반부터 젊음의 꽃을 피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흰머리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스님이 법당에 서서 인생에 대해 논의하면 듣는 사람들은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지그시 드신 스님이 인생의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20년 전에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니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말은 진한 맛이 날 것입니다. 된장찌개도 재료와 국물이 잘 섞여야 진한 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찰기 있어야 맛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를 먹으면 삶의 깊이와 풍미가 생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초라하고 허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가을에 붉고 황금빛으로 변한 단풍을 보면 봄의 꽃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추운 바람이 부는데도 선명하게 빛나는 단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이를 잘 먹으면 정말로 멋집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마다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수다스러운 말은 귀찮고 지루하지만 노인의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 매력을 발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죽고 가는 것은 단풍뿐입니다. 파란 잎이나 꽃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단풍처럼 멋지게 변하면 자식들에게 버려지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로 과식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미 배가 불렀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잠깐 내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 과식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은 결국 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술을 한두 잔 적당히 마시면 주위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과음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즐거운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과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식이나 술에 대한 과한 소비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음식과 술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하면 또 이만한 독이 없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방치하면 안 되고 더욱 자주 움직여줘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던 가사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도 정리해보세요. 몸이 힘들다고 매일 방에 누워서 잠만 주무시고 TV만 보는 것은 건강을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자주 움직여주세요. 사지가 뻐근해도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특히 젊었을 때 과로하는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과로 때문에 병을 얻어서 여생이 평생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자기 건강을 잘 돌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하고 병에 걸려도 잘 낫고 심지어 뼈가 부러져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병에 걸리기 십상이고 한 번 아프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 몸 상태에 알맞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 안 침대에 쓸쓸하게 누워 여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지만 자식에게 그 마음을 강요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자식의 단점만 발견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식마저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내 자식을 욕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금액을 떠나서 자식이 용돈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식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 큰 자식들이 노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식 때문에 슬퍼지거나 화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독립시켜서 집 밖으로 내보냈으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식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다 나눠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이라면 80 정도는 정신이 밝을 때 미리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끼리도 재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이를 먹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도시에 살면 내 몸 하나 들어갈 방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이 내 소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분들은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방 한 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작은 밭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 좋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고 이것을 계속 미루면 결국 수중에 남은 것이 없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를 먹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러다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원망의 화살은 자식에게 꽂힙니다. 그러면 자식과 싸우고 이웃에게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살아갈 만큼 필요한 돈은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자식의 말을 경청하세요.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은 다물고 귀를 열어 듣기만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이 많은 자는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젊은 사람들도 나를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보살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와 멀리 떨어지고 연락도 안 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자식의 인생에 너무 끼어들었구나.
잔소리가 많았구나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병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찾아올 것이니 기다려주세요.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랑 꾸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덟째,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세요.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마음으로 남한테 베푸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한테 많이 베푸셔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금액을 떠나서 남한테 베푸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나에게 돌아올 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해도 나의 자손들이 그 복을 대신 받아서 대기만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에게 많이 베푸세요.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져보세요.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열심히 모으고 살면 멋져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내 육신이 잠들면 모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떠나면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무력 때문에 사놓은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꼭 필요한 귀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먹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자기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의 기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조언과 지지를 해주되 자식의 선택과 의견을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식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자신의 삶에도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또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 인연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0세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8가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에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나이 먹는 걸 즐기세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세상에 수놓습니다. 여름을 거쳐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변하고 결국엔 바람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가을의 낙엽의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가을의 단풍도 넋이 나갈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봄의 꽃 구경을 즐기듯 단풍 구경도 즐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젊을 때는 그때의 풋풋함이 있고 나이를 먹으면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피부도 매끈하고 얼굴도 예쁩니다. 10대 후반부터 젊음의 꽃을 피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흰머리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스님이 법당에 서서 인생에 대해 논의하면 듣는 사람들은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지그시 드신 스님이 인생의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20년 전에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니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말은 진한 맛이 날 것입니다. 된장찌개도 재료와 국물이 잘 섞여야 진한 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찰기 있어야 맛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를 먹으면 삶의 깊이와 풍미가 생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초라하고 허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가을에 붉고 황금빛으로 변한 단풍을 보면 봄의 꽃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추운 바람이 부는데도 선명하게 빛나는 단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이를 잘 먹으면 정말로 멋집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마다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수다스러운 말은 귀찮고 지루하지만 노인의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 매력을 발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죽고 가는 것은 단풍뿐입니다. 파란 잎이나 꽃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단풍처럼 멋지게 변하면 자식들에게 버려지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로 과식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미 배가 불렀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잠깐 내 입은 즐거울 수 있지만 과식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은 결국 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술을 한두 잔 적당히 마시면 주위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과음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즐거운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과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영양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식이나 술에 대한 과한 소비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음식과 술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하면 또 이만한 독이 없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를 방치하면 안 되고 더욱 자주 움직여줘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던 가사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도 정리해보세요. 몸이 힘들다고 매일 방에 누워서 잠만 주무시고 TV만 보는 것은 건강을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자주 움직여주세요. 사지가 뻐근해도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특히 젊었을 때 과로하는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과로 때문에 병을 얻어서 여생이 평생 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자기 건강을 잘 돌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하고 병에 걸려도 잘 낫고 심지어 뼈가 부러져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병에 걸리기 십상이고 한 번 아프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 몸 상태에 알맞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 안 침대에 쓸쓸하게 누워 여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지만 자식에게 그 마음을 강요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자식의 단점만 발견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식마저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내 자식을 욕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금액을 떠나서 자식이 용돈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식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 큰 자식들이 노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식 때문에 슬퍼지거나 화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독립시켜서 집 밖으로 내보냈으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식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식한테 다 나눠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이라면 80 정도는 정신이 밝을 때 미리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끼리도 재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이를 먹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도시에 살면 내 몸 하나 들어갈 방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이 내 소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분들은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방 한 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작은 밭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 좋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고 이것을 계속 미루면 결국 수중에 남은 것이 없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를 먹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러다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원망의 화살은 자식에게 꽂힙니다. 그러면 자식과 싸우고 이웃에게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살아갈 만큼 필요한 돈은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자식의 말을 경청하세요.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은 다물고 귀를 열어 듣기만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이 많은 자는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젊은 사람들도 나를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보살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와 멀리 떨어지고 연락도 안 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자식의 인생에 너무 끼어들었구나, 잔소리가 많았구나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병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직접 찾아올 것이니 기다려주세요.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랑 꾸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덟째,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세요.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마음으로 남한테 베푸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한테 많이 베푸셔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금액을 떠나서 남한테 베푸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나에게 돌아올 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해도 나의 자손들이 그 복을 대신 받아서 대기만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에게 많이 베푸세요.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져보세요.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열심히 모으고 살면 멋져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내 육신이 잠들면 모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떠나면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무력 때문에 사놓은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꼭 필요한 귀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먹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즐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자기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의 기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조언과 지지를 해주되 자식의 선택과 의견을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식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자신의 삶에도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또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 인연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0세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8가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에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